어제와 똑같이 눈을 떴지만 세상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00대 기업에서 일자리 6,700개가 하룻밤 꿈처럼 증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숫자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부였던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는 모두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 키오스크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평생 몸담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후배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스펙을 쌓으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취업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희귀한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6,700개의 빈자리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꿈을 잃은 청춘들의 눈물이자 무너진 중산층의 자화상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동네 대형마트에서 계산대 이모님들이 사라지고 셀프 계산대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물류창고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박스를 옮깁니다. 유통계의 고용 한파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찬바람은 이제 사무직과 전문직의 문턱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운이 없다고 치부하기엔 세상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냉혹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처절한 생존 현장의 진짜 민낯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퇴출당하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했던 2525년의 고용 지형도는 생각보다 더 참혹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최근 고용 현황을 보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얼마나 휘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연금 가입자 수는 곧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 숫자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칼바람이 불어닥친 곳은 전통의 강자 유통업계입니다. 과거에는 수천 명씩 채용하던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이 이제는 사람 뽑기를 중단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창고로 변했고 그곳엔 사람의 온기 대신 기계의 소음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K뷰티의 성지, 올리브영과 반도체의 거인 SK하이닉스입니다. 올리브영은 단순한 화장품 매장을 넘어 하나의 문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미를 찾으러 오면서 매장은 늘어나고 사람 손길은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기술의 정점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열풍이 불면서 공장을 쉴 새 없이 돌려야 하고 이를 관리할 고숙련 인재들이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 일자리가 생긴다는 단순한 진리가 여기서 증명됩니다. 유통업은 지고 기술과 문화는 뜨는 이 극명한 대비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대가 원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디로 흐르는지 모른 채 예전 방식만 고수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명단에서 내 이름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주는 경고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지만 여전히 사람을 갈구하는 신대륙은 존재합니다. 고용 지표가 가장 좋았던 기업 10곳을 살펴보면 공통된 키워드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입니다. 단순히 규모만 큰 회사가 아니라 세상이 없으면 안 되는 무언가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고용 증가율 상위권을 차지한 기업들은 대부분 반도체, 바이오, K-콘텐츠와 관련된 곳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가 아플 때 약을 만들어줄 곳은 한정되어 있고 그곳에 사람이 몰리는 법입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들과 전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기업들도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황에도 사람들이 먹고 쓰고 즐기는 근본적인 욕구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공격적으로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들만 잘 나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1등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기업들은 이들은 연봉과 복지 또한 탑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탑 10 리스트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지는 해를 붙잡고 울기보다는 뜨는 해를 향해 달리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왜 사람을 뽑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내 몸값을 올리는 첫걸음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활기차야 할 나이 30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30대 중 30만 명이 쉬었음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채 방 안에 갇힌 청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아주 무거운 경고장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게을러서 쉬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가자니 미래가 안 보이고 대기업의 가자니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몇 년간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 준비에 매달리다 지쳐버린 영혼들이 번아웃에 빠진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옆집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 났다는 소문, 친구는 부모님 도움으로 강남에 집을 샀다는 인스타그램 사진들. 이런 비교 문화가 30대들을 더욱 무력하게 만듭니다. 성실하게 월급 모아봐야 평생 집 한 채 못 살 것 같으니 아예 레이스 자체를 이탈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정말 끝입니다. 30대에 쉬는 것은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인생의 단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는 냉정합니다. 한번 궤도에서 벗어난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데 인색합니다.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함께 고민해봐야 합니다. 30대가 포기했다면 20대는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황은 좋지 않습니다. 20대 실업률이 6%대를 돌파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할 청년들이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문고리만 잡고 서 있는 형국입니다. 대학 졸업장은 이제 더 이상 취업 보증 수표가 아닙니다. 기업들은 신입보다는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합니다.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데 경력을 요구하니 청년들은 미칠 노릇입니다. 인턴십 하나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실업의 질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며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잠재적 실업자들이 넘쳐납니다. 편의점과 카페 알바를 전전하며 정규직의 꿈을 꾸는 20대들의 눈빛에는 생기 대신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왜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간 걸까요? 고금리와 고물가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가장 먼저 줄였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그때는 경제라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장이 멈춘 시대입니다. 좁아진 문틈을 뚫기 위해 20대는 서로를 밀어내며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길을 가려다 보니 정체가 생기는 법이죠. 남들이 보지 않는 곳, 남들이 귀찮아하는 기술,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실업률이 오르고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뉴스를 들으면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기회를 봅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이 효율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용 우수 기업들을 다시 보세요. 그 기업들은 사람을 많이 뽑는 만큼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취업하기 힘들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사서 그들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 노동소득이 막혔다면 자본소득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성실한 개미처럼 일만 해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서핑하는 서퍼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원망할 시간에 그 기술을 만드는 회사의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취업이 안 된다고 방구석에 누워 유튜브만 볼 게 아니라 그 유튜브를 만드는 구글의 주주가 되세요. 올리브영에서 화장품을 사는 소비자에서 그 모 회사의 주인이 되는 상상을 하세요. 내 몸값이 낮아진다면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줄 돈의 군대를 조직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지만 자본주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것이 실업률 6%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진정한 생존 전략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순간 지옥 같던 현실이 기회의 땅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숫자입니다. 막연하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얼마가 있으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파이어족들의 바이블인 4%의 법칙입니다. 내 전체 자산에서 매년 4%만 꺼냈어도 원금이 줄지 않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250만 원으로 살 수 있다면 연간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25를 곱해보세요. 7억 5천만 원입니다. 물론 7억이라는 돈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20대부터 혹은 30대부터 조금씩 씨앗을 심는다면 불가능한 숫자도 아닙니다. 복리의 마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장 취업이 안 된다고 좌절하기보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시스템에 넣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목표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하고 그곳을 향해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숫자를 계산해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 시기는 이미 지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증권 계좌를 열고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기업들의 지분을 사모으세요.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대신 스타벅스 주식 한 주를 사는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취업 실패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의 파도가 높을 뿐입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보드를 들고 파도 위에 올라탈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우뚝 서실 나를 응원합니다.